자유의지가 있는가? 네모한테가 보니까 자유의지가 없더라는 거지. 인간의 뇌를 딱 들다 보니까 이 기계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인간은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말이 맞냐 틀리냐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고 자유의지가 뭐냐? 이거 정의를 바꾸면 돼. 어떤 사람이 인간 자유의지가 없어 그러면 내가 말한 자유의지는 그게 아니고 있는 걸 얘기했다. 뜻을 바꾸면 됩니다. 단어의 뜻을 살짝 이렇게 이제 바꾸면 자유의지가 있는 걸 그래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뭐냐? 미학이다. 미학이 있으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미학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이 어떻게 뭐든지 하는 게 아니라 팀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팀을 움직이는 권력이에요. 권력보다 권세가 조금 더 재미있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면 정치 권력을 뜻하기 때문에 권력 아닌 권력이 있다고 그게 권세예요. 권력인데 권력은 아니야. 그러니까 영화를 먼저 본 사람이 아직 안 본 사람한테 스포일러 해버릴까 하고 그쪽에서 약 올리는 거야. 내가 안 봤지 그러면서. 인간이 권세를 추구하는데 이 권세를 추구하는 행동은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고 비합리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야기 있다.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다. 이게 뭐냐? 팀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의사결정하는 거다. 대표적인 게 도박이다. 도박은 자기가 한순간 왕이 되어 보기 위해서 계속 자기가 손해보는 짓을 하는 거다. 자기가 돈을 땄다면 돈 따는 게 사실 도박의 목적이 아니야. 돈 땄다 하고 잘난 척하는 게 목적이야. 실제로 도박이 돈 딴 사람은 한순간 잘난 척을 하는 게 도박 중독자의 진짜 본질이다. 그래서 인간은 미학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정답 A라고 하면 정답 A라고 그러면 나는 B거든. 짜장면이 좋냐? 짬뽕이 좋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경우 이 사람이 난 짜장 그럼 난 짬뽕이거든. 짬뽕을 선택해야 자기 권세에서 안 밀린다는 거지. 이 사람이 짜장 그런데 나도 짜장 그러면 얘가 1등 얘가 2등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1등 되려고 그 사람 난 짜장 그럼 난 짬뽕 그럼 딱 반대로 하는 거야. 의견 통일을 안 하고 의견의 불일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다 짜장면 통일시키자고 안 돼. 나는 볶음밥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색다른 걸 먹으니까 내가 이겼지. 속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상황을 틀고 자기 스스로 권력을 만들어낸다. 이 자유의지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본질은 권력 창출이다. 여기 권력 창출은 비합리적인 행동. 비합리적인 행동은 자기 희생적인 행동이고 대표적인 게 도박이다. 그리고 그런 이 비합리적인 행동은 최종적으로 팀을 발전시킨다. 그래서 인간은 팀 단위로 작동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인간에게 에너지를 주는 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소속되려는 열망, 두 번째는 짝짓기를 하려는 열망. 보통은 이제 종족 보존 본능이라고 그러는데 난 이 말을 안 좋아해요. 종족 보존이라는 게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연 자기 씨를 퍼뜨리려고 하냐?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씨를 퍼뜨려서 뭐 하려고. 그냥 생태계 이론이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게 그냥 자기 자식 퍼뜨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스스로 거사한 것도 많고 인간들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생태계의 조화를 두 가지 자기 종을 퍼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사자가 새끼를 한 20마리씩 만들어주자. 그럼 자기 씨앗을 많이 퍼뜨릴 거 아니야. 사자가 같이 생태지위가 높은 동물은 누구 새끼를 적게 낳아. 그래서 새끼를 적게 낳아야 생존을 유리한 게 아니고 미학을 깨뜨리기 때문에 생태계의 미학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새끼를 적게 낳는다. 그래서 종이라는 그 자체가 그걸 얻는 게 그러니까 나의 씨앗, 나의 유전자 이런 개념이 전혀 그거 없는 개념이고 생태계가 더 큰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은 생태 중심으로 작동하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이명박 생태냐 노무현 생태냐 이 생태가 다르다는 게 문제지 다양한 생태가 있는 거지 꼭 그냥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리탐구의
멸망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소속되려는 에너지는 주로 종교, 짝짓기는 결혼, 지기탐구는 자연스러운 추구하는 거예요. 지리라는 거는 이제 인간의 본능하고 안 맞는 좀 문화이기 때문에 원시인들이 지리를 알게 뭐냐. 원시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원시인도 뭔가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경에 대해서 자기가 위해서라는 거예요. 환경이 자기를 지배하는 건 뭐냐면 길을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아, 뒤통수 맞았다. 환경이 이겨서 내가 졌어. 1패. 전적이 딱 기록되는 거야. 근데 내가 양산을 딱 쓰고 나서 같이 비가 오는 거야. 그럼 아, 내가 이겼지. 나는 이럴 줄 알았지. 나 비 올 줄 알았어. 나 일성이다. 일성 딱 기록되는 거야. 이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자기가 우위에 서서 자기가 일성을 더 올리려고 봄이 왔으면 야 이거 이제 봄이 왔어. 넌 잠바 벗어. 이렇게 이제 물론 봄이 와서 제일 먼저 이렇게 가벼운 반팔 옷으로 나온 사람이 이기는 거야. 모르고도 아직 겨울인 줄 알고 두꺼운 옷 입고 친구 사이에 이제 놀림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성들이 특히 일기예보를 많이 본다고 그래요. 난 잘 몰랐는데 여성들은 일기예보를 엄청 보는 거야. 그래서 봄이 오면 재빨리 그 날씨와 온도에 맞는 옷으로 여성들은 싹 변신해. 남자는 아직 모르고 막 4월 야산이 내복 입고 막 4월달도 내복 입고 막 받았어요. 계절이 바뀐 줄 모르고 말이야. 진리 탐구라는 거 있고 뭐 과학적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과의 자기가 대결해서 자기가 환경으로부터 우위에 서려서 권선을 잡으려는 거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은 이 소속이나 짝짓기보다 이게 더 높은 가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는 게 더 높은 거고 소속되려는 건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면 자기 혼자 자기 이기면 계속 털리는 거야. 오늘 맑을 줄 알고 나갔더니 비가 왔다. 계속 이제 뒤통수 맞고 일기예보가 빗나가면 나는 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움직여야겠다. 안 되겠다. 선동한테 묻자. 이렇게 이제 소속 결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는 하나의 에너지라고 보고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는 진리에 대한 열정이 가장 큰 에너지인데 사람들이 사실 이걸 포기했다. 그냥 자기 치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기 판단이 계속 틀리니까 소속으로 퇴행한 거다. 그래서 진리 에너지를 인생에서 제일 근본적인 에너지로 삼으면 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진리 탐구의 에너지가 상당히 재밌다. 아, 재밌어. 모르니까 재미없지. 알면 재밌어. 자기 예측이 다 맞으면 굉장히 재밌어. 노숙을 하는데 노숙의 달인이 되면 아, 오후 4시가 되면 어떻게 되고 다 알게 돼요. 강원도는 오후 4시만 되면 가량비가 조금 여비가 돼요.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오전 11시에 해풍이 불어. 근데 서울은 이게 12시에 오고 조금 동쪽으로 가면 오후 1시에 와. 그래서 낮잠을 잘 때 오후 1시에 옥상에서 낮잠을 자면 길이 시원해. 이건 정확히 아는 거야. 노숙 5년 정도 해봐야 안다고. 저보다 몰라. 꼭 그 오전에는 바람이 안 불었는데 오후에 바람이 싹 불어요. 그래서 오후에 옥상에서 낮잠 자면 진짜 좋아. 이런 식으로 인간이 환경을 지배하게 되면 권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 탐구의 에너지가 인간에게 힘을 주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판단들이 어떤 개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집단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생태적주의가 정해지는데 이 생태적주의는 자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있고 개인 간에도 있고 이런 그룹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 어떤 가족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 꼭 그것이 직위라기보다는 무조건 직입자 힘부동량 일의 순서다. 그 일의 순서에서 가능한 앞에 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입자 힘부동량 양에서 제일 뭘 노가다를 많이 해야 돼. 왔다 갔다 세번 해야 돼. 아버지가 리모컨 가져와 가족 그거 말고 이런 식으로 배속 밖으로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 되면 되게 힘들어 많이 해야 돼.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생태적 지위를 높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동물은 생태적 지위가 고정되어 있는데 그 하이에나나 개처럼 생태적 지위가 왔다 갔다 하는 동물이 있어. 그 개들이 강해. 하이에나는 좀 정체가 뭔지 불분명해. 이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희한한 동물인데 잡식인데 육식도 하고 초식도 하고 뭐 별걸 다 먹어. 이런 좀 이상한 놈들이 자기 환경에 따라 자기 지위를 갖고
인간도 그런 놈이고 개도 좀 그렇죠. 개는 원래 늑대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늑대야 하고 막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인간을 보고 뼈가 가서 난 인간 똥이나 먹어야지 그래서 도로 따라다니면서 악어에 달리는 데서 이병박 국가가 됐어. 이병박 전생에 개였다고. 정주영 뒤에 따라다니면서 막 공부를 얻어먹다가 재변해서 그쪽으로 가버린 거야. 걔들은 생태식 주기를 바꾼 거라고. 다운시켰어. 원래 좀 높은 계급이었는데 난 하천민이 좋더라고. 그래서 또 내려갔어. 생태적 주의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 간에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유럽이 생태적 주의를 잘못 설정해서 마시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뭐 북유럽은 러시아를 착취해야 돼. 그러면 러시아하고 친해야 돼. 근데 핀란드 옛날부터 러시아하고 안 친했어. 러시아하고 전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은 옛날에 했고 지금 친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미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왜 봐? 북유럽이 미국 눈치 보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괜히 그 줄을 잘못 써서 지금 북유럽 진지하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복지라든가 너무 그런 쪽으로 특화해서 올인해서 그 다양성을 잃으면 굉장히 괴로워진다. 생태적 지위가 낮은 업종, 광업, 농업, 관광업 이런 게 굉장히 괴롭다. 그리스도 관광으로 먹고 살다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관광을 많이 하면 안 돼. 관광 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올인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중국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지만 그럼 당연히 하는 게 좋지. 근데 올인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보통적으로 미국이 서열 1위야. 일본이 2위야. 우리 3위네.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이에요. 서열 3위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좋아하면 안 된다. 이것도 뭐 항공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출해야 된다. 첨단 쪽으로도 해봐야 되고 다양성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뭐 기술은 일본 거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노동은 중국 사람 시키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얌체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나라도 금융업을 해야 된다. 특히 일본이 최근에 금융업을 거의 포기해버렸는데 일본은 금융으로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중국하고 친해야 돼. 자기 돈을 누가 썼냐고 중국 사람 쓸 거 아니야.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중국 사람이 일본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돈 가치를 떨어뜨렸어. 소속 자기 돈이 이렇게 가치 있는 돈이 깜빡 떨어뜨려서 제조업을 살리겠다 이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전략이에요. 지금 일본 입장 아베의 전략이 필요하긴 한데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괴로운 전략이다. 단기적으로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아베의 전략이 맞다. 제가 옛날부터 돈을 많이 찍어내야 된다. 아베가 돈을 많이 찍어냈거든. 구조론적으로 했다고. 단기적으로 여기 맞는데 큰 틀에서 중국하고 외교를 풀어버리면 굉장히 잘못됐어. 그건 일본이 중국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일본 중국하고 30년 가까이 전쟁했기 때문에 중국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무서워요. 북한도 무서워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태적 지위를 이상하게 미국 고금으로 미국 주인님이 똥을 묻더라고요. 똥만 먹어도 살지 이러면서 똥개 전략으로 나와버린 거야. 굉장히 의스러운 전략이죠. 다양성을 주게 된다.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쓸모있는 전략인데 계속 끌면 안 된다. 우리도 친일 친비 여기에 딱 조화를 펴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다양하게 외교적으로 일본과 친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친하는 이런 양다리 전략을 가야지. 그거는 한쪽에 올인하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그 생태적 지위를 계속 바꿔야만 희망이 있다. 오늘 만화에 보면 기득권에 대한 만화가 있는데 특권 부자들은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이재용처럼 땅 뜯고 헤엄치기로 출세하고는 지금 다 나의 노력을 부리지. 그렇죠. 복지는 아무짝에 소용없는 일이고 특권을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을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 내용은 맞는 말이지만 내가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부자가 이게 모두 나의 노력 덕분이야. 그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보고 저 사람 게을러서 가난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 난 무서워 이 말을 솔직하게 못하지. 그 말을 어떻게 해. 내가 봤을 때는 그 약자를 정우하거나 혐오하는 부자들은 대부분 겁이 있다. 그래서 나도 황교안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은 겁이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내가 무서워서 안 간다고. 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깊은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가 단순히 기계적인 평등, 이런 복지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다양한 생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 같으면 흑인 입장에서 성공한 흑인이, 백인이, 우리는 흑인에게도 기회를 주겠어. 다시 흑인에게도 기회를 주고, 흑인이 막 열심히 노력해서 백인 사회에 편입되는 게 좋으냐 이거죠. 그 사람 계속 흑인 사회에 남아있으면 흑인 사회에서 왕이 됩니다. 근데 백인 사회에서 가버리면 백인 사회에서 이인자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닭대가리가 될 것인가 소꼬리가 될 것인가. 흑인 천재 입장에서 흑인 천재는 백인 사회의 조금 이인자가 돼야 될 것인가, 아니면 흑인 그룹에서 마피아 두목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 생태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단순히 물리적인 기회의 평등, 아무리 평등해줘도 그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전략적으로 섞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부자, 가난한 사람 똑같이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평가한 다음에 이기는 놈은 부자 정도 싹 빼고 진 사람은 가난한 놈을 싹 빼는 게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구조를 교묘하게 그렇게 세팅을 해버린대요. 공무원들 열심히 해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하고 공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제가 옛날부터 주장한 게 지식인들을 농민이라든가 이런 사회 취약계층에 파견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식인은 지식인이 싹 분리되어 있고 무식인은 무식인끼리 싹 분리되어 있고, 무식인은 지식을 제공해. 이 지식인 잘 몰라. 무식인들이 지식인을 얼마나 제공하는지 여러분은 체험 안 해봐서 잘 몰라. 내가 아까 영화 이야기 했는데 안경 썼다는 것만 자체로 혐오하다고. 무식한 사람도 지식인은 굉장히 혐오해요. 그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식인들도 무식인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말을 안 듣지? 내가 바른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 권세의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권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식인은 지식 자체를 어떤 대립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깊이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혼란을 조성하고 의도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못하는 애를 짝을 지어요. 그러니까 교수인 아니고 우열반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똑똑한 애는 멍청한 애를 짝으로 딱 만들어줘야 돼. 부자는 가난한 애를 짝으로 만들어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해서 해야지 공정할 기회를 주겠어.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불평등을 좀 조성하고 다양성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특히 남자들 당한 것이 그 취약점 빈민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본 계급이 갑자기 수도라 계급이 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이등분들 불가촉 천민이야. 취약점 계급을 당하고 체험한다고. 그래서 이런 체험 한번 해봐야 돼요. 생태적인 다양성이라는 것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자기 도라는 것이 과연 매력적인 것인가? 전혀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도 프라이드가 있다. 사회에 프라이드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프라이드의 평등을 주어야 된다. 부의 평등이나 복지의 평등이 아니라 존엄의 평등, 자부심의 평등을 주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부심의 평등을 주라. 이 재영이는 좀 가난한 동네에서 좀 살게 하고 재영이는 걸어다니라 그래요. 버스 타지 마. 누구라고 유기선 차 타면 고속도로 1차로 고속버스 차선 다니는 거야. 얍삽하지 타지 마. 그게 재영이가 누가 그래? 정용진이 그래. 그건 얍삽하지 못하기 는 그러다녀 그렇게. 우리가 머리를 써서 온갖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생태적인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체험을 해야 위에 있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 밑바닥 사람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어져요. 손정희 같은 사람들은 밑바닥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근데 재영이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영이하고 손정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지? 당연히 손정희 이기지. 두려움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이 싸우면 당연히 두려움이 있는 쪽이 지지.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학력이나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 문제다. 이런 걸 생태적 기회를 다양화하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서열 1위 업종, 교육, 문화, 디자인, 첨단 이런 쪽으로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그거 좋아하더라 이게 아니라 이 중국인은 생태적 지위에서 1위를 포기했어. 그러니까 중국이 1위를 차지하려면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 이번에 그 배가 뒤집어졌는데도 그 보도 금지를 시켰잖아. 그것도 박근혜가 더 지지해요. 장강에서 배가 전복되는데 언론이 보도를 못하게 CCTV만 따라가게 하고 거기 현장에 접근을 하면 자전거 타고 가야 되는데 외신 기자, 중국 국내 기자는 간이 접근을 못하고 외신 기자는 또 자전거 타고 있으니 지름길을 그렇게 가야 된다.